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는 한 170장 돼요. 지금 다 말씀드리려면. 그래서 이게 다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있고 뭐 중간중간 제가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스타트업이란 무언가요? 답을 해보실 분, 뭐 채팅을 주셔도 되고, DM을 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모든,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뭐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스타트업 창업 준비하는 지금, 동아리 학회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하는 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우리가 이걸 위해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이제 잘 받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또,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채팅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요 뒷장에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님이 주신 것부터 해볼까요?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걸 막연하죠? 네,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네, 가능성이 없는 회사면 안 되죠. 네, 김님이 좋은 답을 주셨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자 하는 팀. 이거 되게 중요한, 답이고, 님께서 소자본으로 혁신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들어있긴 합니다. 이미 변하는 사회와 기술 발견에 따라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다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제일 동감을 하는 답이 뭐냐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자 하는 팀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가장 가까운 정의이긴 합니다. 근데 원하는 답이 하나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뭐 작은 회사, 소자본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기술을 얘기해 볼까요? 기술이 없다고 해서 스타트업은 아닌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 아시는 유니콘 중에 뭐 예를 들면 누움 같은 기업들, 누움 써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누움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움은 지금 4 빌리언 달러의 유니콘이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유니콘이 됐는데 식단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팀이고 식단 관리를 더 나아가서 이제 체중 감량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당뇨병 예방 같은 것까지 하는 팀이잖아요. 정세주 대표님이 만드신 기업이고 뉴욕에서 창업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상장을 하시면 아마 10조 원 기업가치 거의 뭐 10조 원 이상 기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팀들도 있죠. 예를 들면 뷰노 뭐 루닛 이런 팀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뷰노의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완전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스타트업이 반드시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느냐는 아닌 겁니다. 예. 제가 아까 투자했던 기업 중에 딥테크 기업이 있지만 딥테크 아닌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업의 조건 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안 나와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동네 치킨집은 스타트업이 될 수 있나요? 치킨집도 되게 중요한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 배고프고 뭐 치킨 먹고 싶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죠. 예. 치킨집은 스타트업이 될 수 있나요? 예, 아니라고 하신 분이 나왔고 왜 아닌가요?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치킨집을 하면 될 수 있겠죠. 예, 뭐 우리 로봇 가지고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치킨집 막 치킨집인데 막 월 매출이 10억이야.
아니면 그냥 동네 고깃집, 갈비집 이런 그 되게 돈 잘 버는 큰 고깃집들 있잖아요. 예, IT 기술 기반 아니라서 아닙니다. 이 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기반이랑은 스타트업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기술이 없다고 해서 스타트업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동네 고깃집이나 우리 돈 잘 버는 치킨집이 왜 스타트업이 안 될까요? 그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DM 주신 분이 이미 발명되어 있는 아이디어로 재직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금 아니고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저는 본질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어떤 아이디어 우리 창업해서 우리 유니콘 된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 쿠팡 지금 한국에 유니콘 돼가지고 저기 나스닥 시장 상장했잖아요. 쿠팡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였나요? 아니거든요. 예, 완전히 있던 아이디어거든요. 동일한 질문이기도 한데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죠. 님 말씀하신 대로 왜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을까요? 이게 질문이 똑같아요. 투자자는 어떤 팀에 투자하죠? 투자자는 저희 같은 이제 그 벤처 투자자들은 어떤 팀에 기본적으로 어떤 팀에 투자하죠? 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죠, 저희가. 혹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개인 사업하는 분들 있죠? 개인 사업하는 분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하고 소위 스타트업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요 성장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성장. 예, 성장.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예. 뭐 여러 아까 뭐 기술이 있든 여러 뭐 밸류를 만들어내든 니즈 뭐 다 좋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왜 치킨집에 투자하지 않느냐? 왜 일반 뭐 고깃집이 그 스타트업이 아니냐?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이라 하면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투자자가 왜 투자하느냐? 결국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위함인데 수익을 올린다는 게 뭐죠? 기업의 밸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 가치의 팀에 투자를 했다. 10억 가치의 팀에 우리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 20%를 얻었다고 하면 그 배당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기 그 10억짜리 기업이 뭐 1000억짜리 뭐 1조짜리 기업이 돼가지고서 저희 그 투자한 가치도 이제 뭐 100배, 1000배 올라가길 걸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성장을 할 팀이어야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성장을 얼마나 기대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초기로 갈수록 더 큰 성장을 이제 기대하는 거니까 10억 정도 한 50억 정도의 기업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에도 한 1조짜리 기업이 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적게는 한 10배에서 크게는 한 1000배, 만 배 정도의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그 매출을 낼 수 있다. 두 가지 기업이 있다고 보죠. 지금 창업하자마자 10억 매출을 올려요. 월 10억 매출을. 그리고 쭉 10억 매출을 올려 계속. 쭉 10억 매출을. 또 다른 팀은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매출 전혀 없고 돈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투자한 거를. 근데 이 기술을 개발하든 서비스를 개발하든 해서 이제 향후 뭐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진 팀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요, 우리가? 사실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뭐 이런 우리 증권사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뭐 그 개미 투자자들 이런 쪽 투자자들은 이제 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죠. 배당금 잘 받아 먹으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 수 있으니까 어떤 정의로는. 근데 그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 혹은 여러분들 같은 이제 예비 창업가들은 후자의 기업, 그러니까 성장을 더 빠르게 지금은 매출이 없고 돈을 못 벌어도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저기 마음에 드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린 게 님이 하신 답변인데요. 결국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저는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자 하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제가 전공을 여쭤본 것도 우리 공대나 저기 이과 계열에서 많이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실험이잖아요. 실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잘 정의하고 구체화시키고 잘 디파인 해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혹은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가 없죠.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시행착오라는 말을 하셨어요. 시행착오를. 이렇게 시행착오를 당연히 안 겪을 수가 없죠. 사람이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 뭐 지금 지표가 얼마 나오느냐 이런 거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시행착오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떤 팀들이 이래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뭐 사업 모델, 이런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갖추시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은 이제 그 모두가 논리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인사이트 드리븐으로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뭐 이 얘기를 하는 팀이 있고, 결국에는. 다른 팀들은 아까 제가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거기 가설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시킴으로써 가설, 가설 세우고,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얻고, 다시 가설 세우시고, 요거를 굉장히 빠르게 돌리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착오죠. 가설 검증을 하는 것도 한 번에 가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이클을 거쳐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렵게 말씀드리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체계적인 시행착오를 하느냐,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소자본, 뭐 작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모든 상업들은 리소스가 부족하죠. 무제한의 자본과 무제한의 인력과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곳은 누구도 없어요. 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훨씬 더 제한적이고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도 체계적이면서도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좀 보여드리면 요 슬라이드인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타트업이 성장을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입니다. 성장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에 이 굉장히 부족한 리소스,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돈을 가지고서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국에 문제 해결을 하는 조직인데 그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부족한 리소스는 결국에 매우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이제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을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체계적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해가지고서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검증을 하고 다시 새로운 가설을 통해 가지고 요 사이클을 돌리는 거, 요 얘기를 제가 하는 팀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결과가 뭐냐 하면 다시 성장입니다. 예, 성장.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더 나는 내 생각은 다르다 뭐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채팅을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거 나중에 또 한번 뭐 심사 같은 거 해드리고 뭐 할 텐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가 뭐 심사도 해드리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VC의 입장에서 초기 팀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실제로 제가 평가할 때 보는 제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리고